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복점의 천재들 TV입니다. 오늘은 링컨 대통령의 동성연애 스캔들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라함 링컨은 1809년에 출생해서 1865년에 암살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노예의 해방을 선언하는 등의 업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게티스버그의 연설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정말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33살 때 메리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4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 전부터 대통령 재직 시까지 남자들을 가까이 한 스캔들 때문에 그가 동성애자라는 시비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장 빌리 그린과 동거하다. 링컨은 청년 시절부터 여자들이 너무 경박하다는 이유로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1831년 그가 22살 때 일리노이주 뉴세일럼에 살면서 19살에 빌리 그린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린은 장대한 링컨의 몸에 매력을 느꼈으며 학교를 다니지 못한 링컨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좁은 방에서 동거하며 친해졌습니다. 방이 좁아서 침대에서 뒤척이면 옆에 누워 자는 링컨과 살이 맞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가난 때문에 공색하게 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링컨은 28살 때 변호사가 되어 일리노이주 주의 주도인 스프링필드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23살의 잘생긴 남자 조슈아 스피드를 만나게 됩니다. 제3장 미남 스피드와 동거하다. 링컨이 처음 스피드를 만났을 때는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링컨에게 동거를 제안함으로써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링컨은 보통 사람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스피드를 더 사랑했습니다.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링컨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최소한 4년 동안 협소한 침대를 함께 쓰며 생활했습니다. 링컨은 그곳에서 변호사와 주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지만 스피드와 동거를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간 동거를 하던 스피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1841년 켄터키주로 떠나버렸습니다. 때문에 링컨은 이별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스피드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그 상태가 심각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다만 내가 존재함을 기억해 줄 당신이 내 앞에 없다는 것이 너무 슬퍼 라고 썼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링컨을 미친 사람으로 볼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결국 스피드와 헤어진 지 7개월 만에 링컨은 켄터키주로 가서 스피드를 만나 한 달 동안 지내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링컨과 헤어진 스피드도 신경쇠약으로 고생 꽤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피드가 한 여인과 결혼하자 이에 실망한 링컨도 메리에게 청혼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2005년 동성애 이론 전문가 CA 트립 교수는 링컨이 단지 19세기의 관습에 적응하기 위해서 결혼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링컨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줄곧 젊은 남자들과 잠자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들어 매우 활동적인 동성애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드는 링컨이 여성들에 대한 강한 성적 관심을 보였고 33세에 결혼하기 전에 사창가의 단골 고객이었다는 점과 링컨이 초다들을 그가 결혼한 지 9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점을 들어서 그가 이성적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링컨이 사창가에서 창녀와 흥정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링컨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0살 링컨이
어느 날 친구에게 성적인 쾌락을 맛보고 싶다고 하소연해서 친구는 자기가 아는 장녀를 소개해 주었더니 그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옷을 벗고 침대에 들기 전에 링컨이 화대가 얼마냐고 묻자 그녀는 $5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3밖에 없다고 하자 그녀는 $2는 나중에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잠시 생각하더니 외상을 하고 싶지 않다며 나는 가난해서 언제 돈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당신을 속일 수 없다고 말하며 옷을 주섬주섬 차려입은 후에 그녀에게 $3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3를 받지 않고 한마디로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양심적인 변호사군요. 이 일화는 링컨이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증거로서 곧잘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주장자들은 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4장 잘생긴 데릭슨 데이를 좋아하다. 1862년 링컨이 백악관에서 2.5km 떨어진 재향군인 병원 캠퍼스 안에 있는 대통령 별장에서 경비병들과 휴식을 취하던 중 44살의 데릭슨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부진 체력의 수염을 기른 육군 대위였습니다. 링컨은 데릭슨이 마음에 들어 넉 달 동안 매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링컨은 육군 대위를 강요회의에 배석시키는가 하면 별장 내 대통령 집무실에 거침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링컨이 군부대를 사열할 때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국방부는 데릭슨을 전방으로 배속시키려 했지만 링컨은 그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링컨과 데릭슨의 관계가 브로맨스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영부인이 없는 날은 데릭슨은 대통령과 함께 잠을 잔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남자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흉이되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이 소문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링컨이 남자친구와 잠만 침대에서 잤는지 성관계를 했는지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별장은 노예 해방 선언문을 작성한 역사적인 장소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의 참고문헌을 소개해드린 다음과 같습니다.